되면 예. 공소사실 입증을 이제 검찰 그렇죠, 측에서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직권 재심을 하게 그렇다 할지라도 제가 보기에 뭐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은 국민이 청구한 재심 요건이 과연 입증되냐에 따라 따질 것인데 기존의 판결이 번복되는 새로운 판결이 있으면 전제로 재심 청구한 검사가 무책임하게 그냥 말 그대로 공방이 없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대중 청구할 겁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또 대응하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저 포함해 검사 셋, 그다음에 우리 검찰 수사관 둘, 예, 이번 직권재심 청구의 의미는 4.3 특별법에 의해서 4.3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법무장관께 재심을 권고했고, 직권재심을. 직권재심 권고에 따라서 법무장관이 대검찰청에 지시를 하셨고, 그 지시에 따라서 정부가 합동으로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와 경찰청도 협의를 해서, 협력을 해서, 그리고 도청, 행안부까지 모두 협조를 해서 정부가 합동으로 수용인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직권재심 업무를 수행했다는 것이 가장 큰 의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제안한 것은 아니고요. 다 기본적으로는 위원회에서 권고하신 모든 분이 다 할 예정인데, 다만 재심 대상 요건이 이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과연 이제 피고인이 어느 분이냐, 재심 대상을 받을 피고인이 어느 분이 특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수용인 명부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아주 한자로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 성명, 본적, 직업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피고인이 수용인 명부에 있는 그 피고인이 정확히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 작업을 확인을 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고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그 작업을 쭉 했고, 이제 확인이 된 분들, 명확하게 확인이 된 분들 20분에 대해서 먼저 청구하게 되었고, 앞으로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예. 일부러 제한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예.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신속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용인 명부라는 것은 아주 조악합니다. 판결문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수용인 명부라고 그래서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 성명, 본적, 직업 그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나이 그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정확히 그러니까 누구인지, 예를 들면 호적상에 있는 어느 분인지, 공부상에 있는 어느 분인가 특정하는 작업, 그 작업이 제일 이제 많이 시간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도 저희가 재심 청구하기 전에 법적인 요건은 아닙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유족분들께 알려드리는 게 도리인 것 같아서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시신자 결정된 것이 벌써 20년 전입니다. 최초에 된 것이. 그 사이에 신고인분들이나 아니면 그 당시에 임무 보증을 했던 분들이 돌아가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신고인을 통화를 할 수 없으니까 신고인과 또 연고가 있는 분들을 또 찾아서 그분들과 또 통화를 해야 되는 그런 작업들이 있어서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이제 성명하고 그 다음에 본적을 가지고 가능한 4.3 지원까지 도움도 받고 저희 자체로 이렇게 검색도 하고 해서 전력 등본을 받아서 일치 여부, 이분인가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또 과연 그 당시에 어떤 정의로 군사이발 받은 게 맞는 것인가, 이제 그런 분들을 갖다가 또 주변에 있는 알 수 있는 분들에게 탐문을 해서 확인을 해야겠죠. 예. 그 정도 작업을 해야만 저희가 재심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런 작업들이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작정입니다. 저희는 아주 기본적으로는 최대한 신속히고요. 최초에 저희가 일단 한 2년 정도를 생각을 했는데 그보다 좀 더 걸릴 수 있을 것 같으면 최대한 신속히 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만 가지고 이제 저희가 청구하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또 법원에서 재판이 얼마나 신속하게 진행되느냐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 아까 재판 신속성 얘기하시면서 예. 그런데 혹시 법원 쪽에 관련해서 요청하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공식적으로 제가 요청할 수는 없고요. 다만 간접적으로 저희가 직권재심을 준비하고 있고, 그러면 이걸 통계로 봤을 때 형사합의부의 부담이 현저히 늘 것이다. 그러면 현재의 형사합의부 한 개만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경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말씀은 상당히 이렇게 그 점에 대해서 법원에서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지만 재판은 판례가 아주 중요합니다. 선결례가 중요한데 저희에게는 그게 중요한 선결례가 되어서 이제
저희가 재심 청구할 때도 그 판결을 인용을 했고, 그래서 아마 저희가 전망하기로는 이런 저희가 작업을 완료해서 재심 청구한 경우에는 거의 아마 그 재심 개시 결정이 되고 또 나중에 종국에는 뭐 공소 기각 또는 무죄 판결이 선고될 거라고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 때문인지 설명을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진상 그 보고에 의하면은 그 당시에 군사재판이라는 것이 아주 형식적이었다는 것이 이제 그 입증되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그 수용인으로 기재된 분들이 그 구금된 경위도 잘 아시겠지만 뭐 구체적으로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뭐 체포영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구속영장이 있었던 것도 아니란 것, 그런 것들은 거의 그러니까 이 개개인에 대해서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그 당시에 군사재판을 이루어진 그 형태는 다 입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충분히 간접 증거가 되어서 재심 개시도 될 것이고, 또 결국은 그 전국적으로는 그런 그 공소 기각 또는 무죄 판결이 날 거라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공소를 사실 특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승인 명부에 그 공소 요지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다만 제명밖에 없습니다. 뭐 내란 혹은 국방정법 위반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소를 구성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그 법 조문에 있는 그 조문 정도로 특정할 수밖에 없고, 그 최초의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그 이유가 그겁니다.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적법한 공소제기가 없기 때문에 공소기각이다 라고 판결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이제 또 무죄 판결을 한 이유를 보면은 그 이제 비록 그 공소사실을 지금 특정할 수 없지만 그러나 공소가 제기돼서 명백하기 때문에 증거 없는 걸로 해서 이제 무죄 판결을 선고하신 거죠. 그건 아마 그것은 그 약간 서로 법원에서도 판사들 간의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저희는 하여튼 일단 기본적으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을 때 공소사실 특정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최대한 공소사실 특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